여야의 극심한 자료 제출 공방으로 이해훈 후보자가 회의장 입구에서 발길을 돌리는 청문회 파행은 부실 검증과 정치적 대치가 낳은 천극입니다. 이는 정책 검증 대신 진영 논리만 남은 우리 인사청문회 시스템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가 무슨 장난인가 싶습니다. 부적격자는 청문회에 아주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캐캐묵은 이런 낡은 제도를 바꾸지 못하면서 일단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자르면 되지 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독소 조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하나 들일 때 잃는 신뢰는 한 뼘이지만 잘못 들인 사람을 내보낼 때 무너지는 대통령의 권위는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훈 카드가 왜 단순한 인사를 넘어 신뢰의 위기인지 그 깊은 속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요. 진보 진영은 뒤통수를 맞았다 충격에 빠졌고, 보수 진영은 배신자라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그녀가 누구입니까? 우리 시대의 아픔이었던 탄핵 국면에서 탄핵은 내란이라 하고 외치며 헌법적 가치를 부정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와서 민생엔 여야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 예선처 장관을 오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통합입니까? 아니면 염치 없는 변신입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송미령 장관도 권오울 장관도 보수 출신 아니냐고. 하지만 송 장관은 평생 농업만 연구한 실무 전문가이고, 권 장관은 이미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합친 검증된 동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훈 후보는 어떻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대통령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던 강성 보수 정치인입니다. 송미령이 실력을 빌려온 것이고 권오울이 마음을 합친 것이라면 이해훈은 우리 정부의 심장에 독을 품은 인사를 들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신뢰의 손실입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임명된 뒤에 예전 부총리들처럼 대통령과 대립하다가 결국 해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들은 박수를 칠까요? 아닙니다. 거 봐라, 네, 그럴 줄 알았다는 맹서부터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사 실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저렇게 없나 하는 안목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정권 전체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큰 뜻이 있겠거니 하며 억지로 분노를 누르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실험이 실패로 끝나는 순간 그 참았던 분노는 배신감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상식을 어기고 강행한 인사가 파국을 맞은다면 지지층은 이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겠다며 돌아설 겁니다. 대통령에게 지지층의 믿음은 생명줄인데 그 믿음이 몇 배로 사라지는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실까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부총리의 전행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굴뚝같이 약속하고 임명된 윤석열을 잘못 들여 국가가 파탄난 것이 오래된 일인가요? 곳간 열쇠를 쥔 사람이 대통령의 철학에 대항할 때 국정이 얼마나 마비되는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기재부에서 예산권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열쇠를 하필이면 우리 정책을 가장 증오하던 사람에게 준다? 이건 문을 열기 위해 만든 부처에 다시 자물쇠를 채우는 꼴입니다. 자르면 된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하기엔 국가 예산처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죠. 정치는 머리로 굴리는 산수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예술입니다. 큰 뜻도 좋고 통합도 좋지만 국민의 정서와 지지자들의 자부심을 깎아 먹으면서 얻는 통합은 사상 누각일 뿐이죠. 저의 노파심일지 모릅니다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인사는 잃을 게 훨씬 더 많은 장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이 선택이 우리의 정부의 약이 될까요? 아니면 치명적인 독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우려를 표하는 것은 비난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탈락한다면 어떨까요? 그 충격은 임명 후 해임될 때만큼이나 클 것입니다. 중간에 홍남기처럼 대통령과 각을 세워 대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 충격을 우리가 감당이나 해보겠습니까? 대통령의 안목은 상처를 입고 국정 동력은 급격히 식어버리겠죠. 지지자들의 허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고, 물론 이해운이 대통령의 바람대로 우리들의 염원대로 대통령에게 힘이 될 만큼 해주면야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역설적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왕 던져진 승부수라면 이해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그동안의 우려를 씻어낼 만큼 진정성 있는 소명을 하길 바랍니다. 탄핵은 내란이라던 과거의 날선 언어들을 거두고 이제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부드럽지만 강한 곳간지기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통령의 파격적인 믿음에 답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안에서 대들거나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한 몸이 되어 손발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진보 세력이 느끼는 답답함을 놀라움과 안도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디 제 노파심이 기울어 끝나길 바랍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이해훈 후보자 앞에서는
무색해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또 다른 큰 뜻은 알 수는 없으나 믿고 지켜보도록 하시지요. 대통령의 큰 뜻이 현장에서 예산으로 꽃 피우는 그날, 저도 기쁜 마음으로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라고 방송할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